자,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수익으로 올라가는 종목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엘리베이터는 수익의 버튼을 누르는 남자 스타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장부터 시장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과연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을 관심 가져야 하고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스타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펜트하우스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알아보시고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엘리베이터 탑승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There's a place we can go, let it all hang 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When I think about it, make me twist and sh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Shake it up. 네, 반갑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종목 엘리베이터를 진행하고 있는 스타쌤 정우철 멘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탕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뭐 오염수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또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후반쯤에 해서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 주도 약간 그런 쪽으로 흐름이 또 이동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딱 보니까 오늘은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늘 설명드리는 게 한 테마 그리고 하나의 이슈가 나왔을 때 보통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는 꾸준하게 좀 많이 주목을 받는데 요즘 시장은 정말 빠르게 길면 2주, 짧으면 일주일만 주목을 받고 굉장히 빠르게 또 이슈가 순환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을 보면 이 국내에 한정된 이슈라고 보기보다는 이 글로벌 이슈, 그죠? 이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라든지 또는 지구편 한 곳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또 크게 움직이는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제가 또 강연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시가총액 비중이 2%도 안 되는 매우 작은 이머징 마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온 기업이라도 할지라도 선반영이라는 이 마법의 단어로 주가가 하락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이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종목을 선택해서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글로벌 이슈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이 달마다 100%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이슈와 종목을 좀 선별하실 때는 국내 이슈보다는 이 글로벌 이슈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이야기 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종목들 좀 선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시장 보면 그런 종목들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면 전 세계 이 글로벌 기업들이 한순간에 망해서 우리 인류가 농경사회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글로벌 이슈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그러한 이제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현 시장에서 2차 전지와 반도체의 이런 매일매일 바뀌는 수급으로 인해서 매매에 조금 집중을 못 하시는 분들 또는 시장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신 분들은 방송을 좀 끝까지 시청하시고 현 시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시황과 관련된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으로 올라가는 종목 엘리베이터 스타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순환매가 빨리빨리 돌고 새로운 테마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요즘 시장입니다. 지난주만 생각해보더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종목들, 필터를 하는 기업들이나 소금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다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또 빠르게 순환매가 돌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방산 관련주 같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즘 시장 참 테마가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떤 시장,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선별하는 작업을 거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 엘리베이터 함께 하시면 스타쌤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 어떤 기업, 어떤 테마에 주목해야 하는지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수업 이름이 종목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상승률을 엘리베이터 버튼으로 표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게 펜트하우스 31층 버튼입니다. 30% 넘는 수익을 기록한 종목들을 31층 버튼으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층은 고층에 도달해준 종목이죠. 20% 넘게 수익을 가져다준 종목들 21층부터 30층까지 버튼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층이 바로 로얄층 도달 종목이에요. 10% 넘는 수익 가져다준 종목입니다. 11층부터 20층까지 버튼으로 수익률을 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펜트하우스에 갈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탑승해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쌤과 함께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이 되는 내용이고 딜레마에 빠지는 게 2차 전지를 내가 좀 신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신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이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과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매일매일 바뀌다 보니까 그죠? 주목받고 있고 이 시장을 주도하는 이 대장주들이 맨날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투자금이 정말 뭐 10억 이상 또는 100억 가까이가 좀 넘어가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담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상위를 차지하는 게 반도체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근데 투자금이 10억 미만이고 내가 중장기적인 투자보다 약간 좀 치고 빠지는 매매,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투자자라면 저는 지금 2차 전지와 반도체보다는 그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고 움직일 수 있는 개별주에 많이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수급이 많이 부족해요. 수급이 부족한 이유는 매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2차 전지가 올라가고 또 만약에 반대로 2차 전지가 하락한 날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얼마 전까지 막 이제 하락 10%, 에코프로와 뭐 LLF 이런 종목들 하루에 8% 또 10% 이상 하락하면서 2차 전지 종목들 반등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약간 공포 심리가 있었는데 오늘 일장에서 에코프로의 종가와 일봉을 보면 거의 연중 신고가, 그죠?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만들어 놨던 이 에코프로의 82만 6천 원짜리대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 주가에서 5%만 더 올라가면 에코프로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더 많은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서 오늘 어떤 흐름이 나왔느냐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고점 대비 15%만 더 올라가 주면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날에 10%가 하락이 나와서 에코프로 BM이 한 10%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매물 출액 충분히 걱정할 수 있었겠지만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하락이 나왔지만 삼성전자도 고점에서 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급이 약간 부재한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고점에서 안 빠지고 있고 2차 전지도 큰 낙폭이 나왔지만 회복이 나와주면서 반도체가 갈지 2차 전지가 갈지 아직 뭐 정확하게 이게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수급이 부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슈화 시킬 수 있고 약간의 자금으로도 이 종목군들을 크게 들어올릴 수 있는 개별주들과 이 글로벌 이슈에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뭐 오늘 SY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30% 정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2차 전지 반도체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과 퍼포먼스가 개별주들로 지금 이렇게 나와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것만 딱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2차 전지가 정말 조정이 나와서 크게 하락을 하고 코스닥 증시가 밀리면 개별주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반대로 반도체도 고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빠지면서 코스피가 만약에 좀 무너지게 되면 개별주 종목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반도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와 이런 좀 칩 관련돼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 종목군들 실적 바닥이 올 2분기면 좀 잡히기 때문에 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렇게 뭐 크게 낙폭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반대로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좋은 호재거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글로벌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해서 조금 시장에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시장의 수급이 저조한 이런 상황은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빠지냐 안 빠지냐만 좀 체크를 하고 그 밑에서 조금 더 퍼포먼스가 크게 나오는 개별주 위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저는 좀 계좌 퍼포먼스, 계좌 수익률이 조금 더 좀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종목 엘리베이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뭐 20%, 30% 간 종목들 뭐 또는 10% 넘게 간 종목들 대부분 다 개별주고 글로벌 이슈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도 그러한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정리하자면 2차 전지 반도체가 하락을 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는 계속해서 좋은 시장의 수익률은 개별주 쪽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쪽에 많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송에서도 그런 종목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강의에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쌤과 함께 시장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2차 전지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2차 전지와 반도체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대형주보다는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 특히 글로벌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해서 큰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시장 점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이슈를 가지고 갈 개별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해야 할까요? 바로 추세 전환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추세 전환 검색기란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대량 거래가 붙고 상승으로 돌아설 이 종목들을 바로 발굴해 주는 게 추세 전환 종목 검색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타쌤이 주신 영상을 가지고 검색기를 설정을 해보신다면 이제 큰 거래량이 붙고 크게 상승이 나올 종목들을 이렇게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 영상 저희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이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톡이죠. 검색하는 버튼 눌러주시고 불개미 스타라고 이게 5글자 검색을 해주세요. 그럼 오픈 채팅방이 2가지가 나오는데요. 1,500분 가까이 계시는 그 번 말고 2번 방이라고 쓰여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 2번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입장 비밀번호가 7777번 걸려 있고요. 들어오시면 추세 전환 검색기 설정하실 수 있는 영상은 스타쌤이 직접 올려주실 예정이거든요. 지금부터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매매 무기가 될 수 있는 추세 전환 종목 검색기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이거 여쭤보시는데 그 1,500분 계시는 그 방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시는 2번 방 모두 스타쌤이 계속해서 장중에도 관리해주고 계시니까요. 2가지 방 모두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쌤과 지금부터 종목 엘리베이터 본격적으로 탑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장에서 좀 특징 있게 좀 봤던 종목이 저는 SY라는 종목. 이 종목 이제 뭐 우크라이나 뭐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된 종목이죠.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 사실 이제 2023년도 1월 달에 한번 이 종목이 상승을 암시하는 구간이 있긴 했습니다. 2023년 1월 달 이 부분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와줬었고 추세가 상승과 고점이 낮아지면서 충분히 상승 맥점으로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왔었는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좀 낙폭이 커지면서 이 당시에 4,000원이었던 주가가 이제 3,000원대까지 밀리면서 좀 이슈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우리나라 국토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어떤 MOU 체결 그리고 시장에 관련된 테마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 종목이 이제 저점 대비 5월부터죠. 5월부터 최근까지 상당히 좀 100% 가까운 주가 상승이 나왔고 최근 3거래일 동안에 올라왔던 흐름을 보면 이 종목도 거의 한 40% 정도 최근 이제 3일 정도 만에 흐름이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3일 만에 40%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글로벌 이슈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전 세계적인 이제 곡물 가격을 상승시키게 만들었던 게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재건 사업을 하게 되면 또 막대한 자금과 기업들이 또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SY라는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저는 이 SY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 재건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재건 관련된 종목들을 앞으로 우리가 좀 이번 주 장을 볼 때 굉장히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Y가 물론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꽤 큰데 근데 만약에 이게 3일 만에 40%가 올라간 종목이라서 이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SY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내일장에서 재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종목을 지금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진성 TC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성 TC라는 종목인데 일봉 차트를 보면 최근에 재건주들이 움직이고 3거래일 만에 SY라는 종목이 40% 정도 되는 주가 상승이 나오니까 이 종목도 약간 저점에서 3거래일 만에 한 10% 정도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포착이 됩니다. 사실 제가 현실적으로 정말 우크라이나가 재건 사업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조금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전쟁 중에 정말 막대한 이 방산 지원금, 그다음에 무기 지원 등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많이 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건 사업이 시작되면 미국 기업들이 또 많은 이익을 또 챙길 수가 있겠죠.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굴삭기 관련된 건설 기계 관련된 캐터필라에다가 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성 TC의 이 고객사 중에 60% 이상을 차지하는 글로벌 기업이 이제 캐터필라라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 1위 굴삭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진성 TC가 많은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적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자인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로 엮이면서 단순히 그냥 테마주로서 올라간 종목들이 많은데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 상당히 매출적인 부분이 매력도가 있는 영업이익도 준수하게 나오고 있고요. 시가총액 또한 2,850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뭐 부채 비율도 100 미만에다가 뭐 유보율도 상당히 좀 탄탄하기 때문에 테마주가 부각받는 시장에서 만약에 후발주자로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저는 이 진성 TC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물론 이제 SY나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상승폭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진성 TC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추세 전환하고 나서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진성 TC 보시면 9월 달부터 12월 정도까지 한 87% 정도 주가가 올라가는. 근데 이 당시에 주가 올라갔던 기업들 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업들이었죠. 이 당시에 웨크론 한택이라는 재건주도 상당히 퍼포먼스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주들이 움직일 때 이 진성 TC도 반응을 한다는 거죠. 최근에 저점 상승하고 있고 고점은 낮아지면서 삼각수렴 부분대를 이제 돌파한 그런 맥점 구간이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SY가 상승을 했었던 구간을 보면 SY도 사실 좀 길게 과정을 거치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일봉 차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 걸 좀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차 파동 만들어줬고요. 고점은 낮아지고 하락을 멈추고 여기 하락 추세가 좀 마무리가 되고 이 삼각수렴 부분대의 저항 구간대가 돌파가 된 다음에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나서 SY가 저점에서 100% 정도 주가 상승이 최근에 나온 흐름이고요. 그리고 3거래일 동안에는 많은 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40%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이 SY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재건 이슈 플러스
이 주식 패턴 그리고 거래량에 있었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SY가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오늘 뭐 삼부토건이라든지 재건주들 중에서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 진성 TEC라는 종목도 글로벌 1위 굴삭기 기업 이 캐터필러에다가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재건주기 때문에 재무도 괜찮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후발주자로서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좀 눈여겨봤었던 오늘장 특징주가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기업이에요. 저는 사실 오늘 시장 보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하락을 하길래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워낙 낙폭이 컸고 지금 뭐 한 5% 정도 종가 가까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큰 하락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하락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 5%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두산에너빌리티와 관련된 폐배터리 협력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 이야기가 나온 두산에너빌리티도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지 체크를 해봤는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큰 낙폭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물론 LG에너지솔루션이 LG화학의 이런 보유 지분 매각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코스닥에서 반등이 나왔고 오늘 하락한 LG엔솔과 협력 이야기가 나왔던 두산에너빌리티가 고점 부근에서 낙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차 전지가 좀 버텨주면 폐배터리까지도 수급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좀 인사이트를 좀 받기 때문에 오늘 LG에너지솔루션과 두산에너빌리티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만 폐배터리 이슈가 나온 건 아닙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과 폐배터리 협력 이야기가 나왔지만 올해 12월 달, 1월 달에 두산에너빌리티와 그리고 국내 양극재 기업 LNF 폐배터리 협력 MOU를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폐배터리 이슈가 아마 단발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회복이 된다라든지 또는 2차 전지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두산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 뭐 성일하이텍이나 지금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일봉 차트를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 좋은 흐름이 1차적으로 나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상장 이후에 좋은 흐름이 나왔다가 2차 전지 종목들 상승 릴리가 나와주면서 이 상장 직후에 만든 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조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구간이죠. 근데 사실 성일하이텍을 17만 원, 뭐 16만 원 이상대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고점 부담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2차 전지 눌리면서 충분히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이 대장주 성일하이텍이 최근에 저점을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물론 LG에너지솔루션의 급락으로 인해서 LG엔솔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으나 저는 성일하이텍이나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까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과 이제 한 종목 더 있죠. 세비캠이라는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성일하이텍보다는 일봉 차트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20선과 60선이 충분히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좀 봤던 특징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방산 관련된 기업이고요.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좋은 종목 한 종목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좀 매매를 많이 하는 것보다 도움이 될 때가 있겠죠.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거의 한 10% 넘게 한 15% 정도 되나요? 종가상 17% 상승 마감해서 끝났고 최근에 추세적인 상승을 보면은
이 자리 한 4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뭐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우상향을 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장에 나온 거래량이나 이런 역사적 신고가에 가까운 그죠? 그런 흐름을 보면 전 충분히 더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움직임을 보고 또 다른 방산주들 매매할 수 있겠죠. 퍼스텍, 제가 많이 강조드렸었던 퍼스텍이라는 종목도 방산주들 최근에 좋은 이슈와 이런 실적 호재 거리로 인해서 충분히 이런 삼각 수렴 부분이 좀 돌파되는 흐름이 오늘 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방산주로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상승 때문에 퍼스텍이라는 종목도 한번 우리가 매매 관심주로서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퍼스텍뿐만 아니라 한일단조라는 종목도 과거에는 이제 한일단조가 조금 더 대장성이 있었는데 지금 퍼스텍보다는 약간 좀 움직임이 미미하긴 하지만 최근 3개월 동안 들어왔던 거래량 중에서 4월 달에 좀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도 지금 뭐 저점 올리면서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바닥에서 추세 상단까지 올라가는 구간을 보고 매매하는 것도 역시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움직임을 보고 퍼스텍, 한일단조 충분히 여러분들 매매 관심주로서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장에 특징 있는 종목을 보고 다음에 움직일 종목들을 좀 미리 선별해서 매매 준비를 하시면 장중에 뭐 갑자기 움직이는 종목을 보고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미리 매매 시나리오를 세워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승률이 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오늘 장에 움직였던 특징주를 보면서 매매 시나리오를 조금 세워가고 그리고 이제 이 특징적으로 이 SY 같이 먼저 대장주로 좀 치고 나가는 종목들은 제가 또 이 장중에 추세 전환 검색기를 이용해서 좀 많이 발굴을 합니다. 자, 이제 종목 엘리베이터 방송을 진행하면서 추세 전환 검색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이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매번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검색기인데 오늘 이 나온 종목들 중에서 한 13% 정도 넘게 올라간 종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저한테 이 종목들을 보여줬었던 그러한 검색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서 뭐 20%, 10% 넘게 올라갔던 종목들도 이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을 보고 우리가 매매 관점과 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검색기 나온 종목들 조금 정리해서 강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화면에 보신 게 바로 저희가 드리는 추세 전환 종목 검색기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수식이 있고 밑에 관련된 종목들이 쫙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방금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스타쌤이 직접 개발을 하신 추세 전환 검색기입니다.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막 들어오고 종목들이 급등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주는 종목 검색기입니다. 시중에는 이제 2,400개가 넘는 종목들이 국내 증시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이제 바닥에서 급등 나올지를 미리미리 파악을 하시는 게 바로 종목 검색기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도록 설정 영상을 스타쌤이 직접 제작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불개미 스타라고 이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 검색을 해주세요. 오픈 채팅방이 나오고요. 방이 2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 방은 1,400분에서 1,500분이 들어가 계시는 방이고요. 그 방이 아니라 2번 방이라고 쓰여 있는 그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방이 왜 2개냐고 여쭤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미 저희가 1,500분 제한을 한번 채워가지고 이제 종목 검색기를 못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자료 받아보고 싶어요라고 하셔서 스타쌤이 새로운 방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2번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돼요. 입장 비밀번호 7777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에 그 2가지 오픈 채팅방에서 모두 스타쌤이
직접 실전 교육도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방에 계속 남아주시고 이 추세 전환 검색기 설정 영상도 수업 끝나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스타쌤이 본격적으로 종목 검색기 보면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탑승해주세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There's a place we can go, let it all hang 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When I think about it, make me twist and sh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Shake it up. 자, 제가 이제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 설명드린다라고 했었는데 이 검색기에 이제 나온 종목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방금 특징주를 보면서 종목을 한 4개 정도 알려드렸어요. 진성 TC부터 한일 단조까지.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 급등주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9시에 딱 장이 개장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막 팍팍 치고 올라오는 종목도 여러분들 눈에 충분히 들어오실 거고 그러한 종목들 보고 충분히 지금 따라잡기 위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좀 충동적인 생각들 많이 두실 텐데 그 종목들이 상승을 시작하기로 했던 그죠? 상승을 출발하는 시점은 다 비슷한 자리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일정 구간 좀 차트 만들어 놓고 이슈 만들면서 종목이 이제 슈팅이 나오는 건데 슈팅이 나오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야 여러분들 급등주 매매를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하루 만에 상가 가고 뭐 일주일 만에 100% 가는 종목 사실 여러분들 아무나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정말 이 진성 TC나 그죠? 진성 TC부터 뭐 한일 단조까지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이제 종목 좀 촘촘하게 정말 실전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방송에서 알려주는 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내일장에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 종목은 오상자이엘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실전에서 제가 이제 매매를 할 때 많이 이제 종목들을 선별하는 기준이고 여기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로 이제 매매를 많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오상자이엘이라는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상자이엘이라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저점 4,500원에서 7,480원까지 한 달 만에 60%가 올라온 종목이에요. 한 달 만에 60% 올라왔다라는 거는 다 이제 뭐 한 달 시작하고 나서 매수해서 그 달이 끝날 때까지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느냐? 이제 원래 펼치고 있던 사업이 아니라 좀 신사업으로 좀 추진하고 있었던 이 알루미나 사업 부분이 테슬라와 함께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원래 이제 화장품이랑 좀 제약 쪽에도 어느 정도 발을 담고 있는 기업인데 2차 전지 쪽 이슈가 좀 많이 묻으면서 한 달 만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던 종목이죠. 자, 그런 종목이 지금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고점이 이제 7,480원에서 5,500원대까지 한 27%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종목이 이 60%를 단기간에 올렸기 때문에 이 매물 출회가 나오고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5,000원 미만대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좀 버텨주면서 최근에 테슬라가 다시 한번 좋은 상승이 나왔고 국내 2차 전지 종목들도 신고가 영역을 다시 한번 좀 터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오상자이엘도 하락을 멈추고 다시 한번 추세를 우상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 좀 만들어진 거죠. 1차 파동이 60% 정도 나와줬던 종목이 고점은 낮아지면서 저점은 상승하고 이격도가 벌어졌던 구간이 다시 한번 좁혀지면서 종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방향성이 정해지는 맥점 구간에 조금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삼각수렴 패턴을 보실 때 뭐
여러 가지 삼각형을 그려볼 수 있으나 매매 관심주로서 볼 수 있는 삼각수렴 패턴은 이렇게 저점이 상승하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입니다. 근데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에는 저점은 상승하고 고점은 낮아지면서 충분히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일봉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 거래량이 좀 툭툭 터져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좀 강한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유통 물량 대비 얼마나 되는 거래량이 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상자일은 보니까 1,300만 주가 여기서 나왔네요. 4월 27일 보면 1,300만 주가 이제 하나의 캔들에 포착이 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오상자일에 그러면은 유통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체크를 해볼게요. 유통 물량 보니까 1,126만 주 정도, 그죠? 여기 보시면 유통 물량이 1,126만 주 정도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물량은 1,700만 주. 근데 대주주 물량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 사주 물량을 빼면 1,100만 주 정도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종목이 대량 거래량이 나온다라는 게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물량 대비 뭐 20%, 30%만 나와도 그거는 정말 많은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상장되어 있고 시장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물량이 하나의 캔들, 하나의 거래량 캔들에서 포착이 됐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래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오상자이엘은 여기 보시면은 얼마 나왔냐? 거래량이 1,300만 주가 넘게 포착이 됐습니다. 유통 물량이 1,200만 주인데 이 하나의 캔들에서 1,300만 주 충분히 좀 중장기적인 한 달, 두 달 정도 앞을 내다보면 상승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이 캔들을 보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저점이 상승하고 있고 충분히 상승 맥점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서 추적을 하신 다음에 장중에 거래량이 들어온다라든지 또는 이 음봉 캔들 6월 14일에 만들어놨던 6,070원의 종가를 돌파하는 게 장중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 충분히 매매 관점에서 이 종목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방송에서 유통 물량 대비 대량 거래량이 나온 종목을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2,400개가 넘어가는 종목이 있고요. 유통 물량 대비 한 바퀴 이상 돌리는 거래량이 나오는 종목들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증거금 100%짜리 종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주가에는 관심 없는 기업들이 이제 상장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발굴하기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의 발굴을 굉장히 쉽게 도와주는 게 오늘 제가 만든 이 기적의 추세 전환 조건 검색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는 항상 이 저점에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고 삼각수렴 패턴 만들어 놓은 종목들 위로 좀 매매를 많이 하는데 이 검색기에서 오상자이엘이 포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여러분들 다 이용하시는 HTS에서 세팅을 다 하실 수 있고 제가 뭐 이거를 뭐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 기술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뭐 프로그램에서 만들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도 저처럼 이렇게 오상자이엘을 포착할 수 있는 검색기를 만드실 수가 있고 오늘 제가 방송 끝나면 이 만들 수 있는 영상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사용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오상자이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근데 저는 이 종목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사실 상승 쪽으로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또 이슈적인 부분이 2차 전지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고 일봉 차트도 굉장히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건 뭐냐? 당장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매수 맥점 타이밍에 이 종목을 매수하고 또 정확한 매도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 단기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상자이엘에 대한 이 매매 맥점 구간 그리고 오상자이엘을 좀 이제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장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시청하시고
이 종목에 대한 뭐 추가적인 정보라든지 장중에 좀 전략 같은 부분들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또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쌤과 함께하는 종목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추세전환 검색기 안에 오늘 실제로 포착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내일 시장에서 관심 가져서 봐야 하는지 배워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온 종목이 오상자이엘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시장에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하지만 바로 내일 시초가에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제 매매를 해야 하는지는 포인트를 직접 스타쌤이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이 매매 타점 들어보시고 안전하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불개미스타 검색해주시면 오픈 채팅방 나오는데요. 2번 방이라고 쓰여있는 곳으로 들어와 주시면 방금 스타쌤이 보여주셨던 추세 전환 검색기 여러분들도 설정하실 수 있도록 영상 수업 끝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7777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쌤과 함께 추세 전환 검색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쌤 나와주세요. 네,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이 검색기에 또 포착이 됐어요. 오늘 좀 아침 개장부터 종가까지 검색기에 포착이 됐던 종목인데 넥슨 게임즈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이제 화면 보면 여기 넥슨 게임즈가 이제 포착이 되어 있는데 게임주가 사실 그동안 많이 부진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 판호가 좀 어떻게 좀 될 것 같다 이런 이슈 때문에 게임주들 좀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제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약간 이 외교적인 이런 어떤 어색한 분위기로 인해서 게임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 넥슨 게임즈 이틀간의 상승 흐름을 보면 무려 저점에서 20%의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200만 주 이상 나오면서 이틀간의 상승이 충분히 좀 합리적인 그런 상승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넥슨 게임즈가 전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에 넥슨 게임즈가 올라왔던 파동이 70%짜리 상승이었어요. 마찬가지로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거의 한 달이 되는 시간 동안 넥슨 게임즈 주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물론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 조정 끝에 결국엔 60일선이 상승을 하고 고점은 조금 낮아지면서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이 상승을 암시하는 삼각수렴 패턴이 넥슨 게임즈도 만들어졌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넥슨 게임즈는 지금이 맥점이에요. 사실 오늘 장중에 계속 맥점이었습니다. 왜냐? 이 추세가 돌파가 되고 그죠? 이 하락을 좀 보여주는 이 삼각수렴이 돌파가 되고 나서 이 추세의 저항 구간대가 돌파된 다음에 장중에 거래량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는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맥점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넥슨 게임즈가 오늘 들어온 거래량과 최근에 만들어 놓은 패턴에 의해서 저는 그리고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올 것 같고 아직까지 이 중국 쪽에다가 새로 내놓은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또 있기 때문에 다른 게임주들의 움직임은 잘 모르겠지만 전 넥슨 게임즈는 충분히 기대감으로서 좋은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뭐 방금 보여드렸던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들어와야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중에 좀 디테일하게 맥점 구간을 봤어야 됐다라고 한다면 이미 넥슨 게임즈는 출발을 한 종목이고 추세가 돌파되고 거래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장에 이런 맥점을 만들고 있는 종목, 오늘장에 내가 매수해서 수익을 좀 내볼 수 있는 종목도 이 검색기에 포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넥슨 게임즈 계속해서 맥점을 만들어놨던 종목이 검색기에 포착이 되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 종목 좀 더 보겠습니다. 일진다이아라는 종목도 오늘 좀 포착이 됐어요. 일진다이아라는 종목이 이제 여기 이제 포착이 됐는데 이 종목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좀 좋은 편은 아니죠. 이 종목 이제 거래소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최근에 좀 강세고 거래소 종목들은 좀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면 한 2, 3% 정도 낙폭이 나오면서 추세적인 하락을 하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더 많은데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영향을 좀 최소화 받으면서 마찬가지로
맥점을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독특한 점은 뭐냐면 이 한 달에 한 번씩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21,000원부터 한 22,000원 정도의 구간대를 계속해서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포착이 됩니다. 이 자리를 계속 돌파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자리가 어떤 구간이냐면 일진 다이아가 추세적으로 좀 많이 하락하면서 이 72,000원대부터 추세적인 우하향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깨졌던 지지 라인이거든요. 이 22,000원이라는 자리대가 마지막에 이탈됐던 이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리기 위해서 바닥권에서 22,000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가상에도 이 추세가 돌파되는 종가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만 한번 툭 들어오면 저는 22,000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좋게 보셨으면 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진 다이아 이후에 어떤 종목이 좀 떴냐면 이건 근데 매매 관점에서 실전 매매의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종목이 대한금속 좀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매매를 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약간 이런 자리에서 많이 사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42,500원, 그죠? 42,500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좀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서도 이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죠. 거래량 많이 들어온 게 이 42,500원 돌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중에 여기만 돌파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5,000원, 그죠? 5,000원, 뭐 5,500원 이렇게 돌파돼서 좀 큰 상승이 나올 걸 좀 기대해서 이런 고점에서 많이 들어가시죠. 근데 저는 항상 눌림목에서 매매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얘가 이제 저점에서 거의 40% 정도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만들고 있는 자리를 보면 지지 라인대가 좀 명확하죠. 상승 추세, 그죠? 바닥에서 저점이 올라오고 있는 여기 자리에서 반등 60선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60선 정도에서 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 쌍고를 만들 때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 이 여기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온 거예요. 보시면 60선에서 1차 파동 이후에 눌림목 나오고 다시 반등하면서 30% 정도 올라갈 때 출발 지점이 60선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도 여기서 이 상승 만들었던 구간과 동일한 지금 위치에 추세의 지지가 받아줬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전 매매 꿀팁으로서 이런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런 추세가 돌아갈 수 있는 자리에서 대금이 들어오면 박스권 매매로 여기서 충분히 한 16%, 많게는 뭐 10% 후반대까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술적 자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금속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패턴과 기술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 이런 종목도 제가 만들어놨던 이런 검색기에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장중에 뭐 이 매매 종목을 좀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또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죠. 진성 TC나 또는 오늘 검색기에 포착됐던 오상자이엘 이렇게 좀 패턴을 잘 만들어 놓고 충분히 상승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매매 관심주로서 대응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또 정보 드리고 하니까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방송 종료되면 노란톡방에 바로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스타쌤 정우철 멘토였습니다. 수익으로 올라가는 종목 엘리베이터, 오늘 스타쌤과 함께 급등하는 종목들 발굴해주는 추세 전환 검색기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설치 영상은 수업 이제 끝나는데요. 스타쌤이 직접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봐야 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거래량 들어오고 바닥에서 급등하기 직전에 종목들을 알려주는 추세 전환 검색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 톡이고요.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스타라고 검색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이 두 가지가 나오실 거예요. 첫 번째 그 1,500분 계신 방 말고 두 번째 2번 방이라고 쓰여 있는 그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입장 비밀번호가 74개입니다. 7777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지금 수업 끝나고 바로 스타쌤이 추세 전환 검색기 여러분들도 설정하실 수 있도록 설정 영상 올려주실 예정이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으로 올라가는 종목 엘리베이터 월요일 수업이었습니다. 오늘 탑승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내일 같은 시간 저녁 9시에 다시 수익 엘리베이터 탑승하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탑승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